자, 여러분, 월 1000만원 보면 어떤 느낌이 오세요? 아, 뭐야, 식상해, 이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상 많은 분들이 200만원 벌면요 500만원 벌고 싶고, 500만원 벌면은 이 월 1000이라는 이 상징적인 숫자를 굉장히 벌고 싶어 하세요. 근데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사업가 분들도 그렇고 다들 이 월 1000을 경험했거든요. 제가 진짜 월 1000이 뭔지, 그리고 얼마나 월 1000이 별것도 아닌지 정말 이 현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여러분이 1000만원 벌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이 세금이 붙습니다. 자, 세금 하면은 얼마가 붙을까요? 일반적으로 월 1000을 버는 분들은 처음에 법인 사업자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월 1000 벌었을 땐 1년에 1억 2천이죠. 이 구간에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35%가 세율입니다. 그러니까 350만 원이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350만 원.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세요. 많은 1000만 원을 달성한 분들이 직장인이셨어요. 자, 직장인일 땐 여러분들 세금 언제 내세요? 연말에 정산하시죠. 자, 직장인들은요 연말 정산할 때 오히려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13개월의 월급 이렇게 불려요. 근데 사업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보너스가 아닙니다. 지옥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때 지옥을 맛보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첫 달에 월 1000만 원 벌고 두 번째 달에 1000만 원 벌고 세 번째 달에 세금을 낸다, 이러면 괜찮은데 여기서 붙는 이 종합소득세 세금은 여러분이 1년을 다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냅니다. 그러면 처음에 1000만 원 번 분이 과연 이 다음에 낼 이 세금을 준비를 했을까요? 많은 경우는 못해요. 그리고 이제 충격을 받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생활비가 있겠죠? 자, 생활비 얼마를 쓸까요? 여러분 얼마를 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30대니까 그냥 30대에 맞춰 생각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핸드폰 비용 들죠. 그냥 할부 같은 건 다 냈다고 생각할게요. 휴대폰 순수하게 통신 비용, 그래도 아무리 안 나와도 7, 8만 원 나오죠. 왜냐면 30대면은 자신의 일을 할 게 많잖아요. 휴대폰 비용이 나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통비가 있죠. 지하철을 타고 다닐 수도 있고 뭐 차를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아무리 최소한을 잡아도 지하철비 뭐 주류비 하면은 10만 원 나올 거예요. 식비, 그냥 결혼을 안 했다고 생각할게요. 혼자 살아요. 자, 그럴 때 한 끼에 요즘에 뭐 옛날에는 막 5,000원, 6,000원이었지만 요즘에 10,000원 아래 쪽은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10,000원을 잡을게요. 그리고 한 달에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니까 세 끼 먹었다. 그러면 기본 90만 원이에요. 최소예요. 왜냐면 맨날 10,000원짜리만 먹지 않고 때로는 술도 먹고 때로는 치킨도 먹고 하면 막 2만 원, 3만 원 쓰잖아요. 최소한은 잡았어요. 그래서 최소한 생활비가 1인 30대로 봤을 때 150만 원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사람의 생활비가 아니라 월 1000을 달성하는 사람의 생활비잖아요. 그렇죠? 여기 350 썼고 150 썼으니까 남은 게 이제 500입니다. 이거 숨 마셨는데 그냥 절반 남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어요. 500만 원 남은 걸 보고 뭐야 많이 남았네 생각하고 이제 무슨 실수를 할까요? 첫 번째, 수입차 리스. 한 번쯤 생각해 본 것들, 내가 1000만 원 벌면은 이런 거 해보고 싶어 했던 것들 있잖아요. 수입차 리스. 두 번째, 명품 시계. 그리고 세 번째, 맨날 인스타에만 봤던 그놈의 오마카세. 이 3대 지옥이 있습니다. 이걸 하려고 해요.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단연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절대로 이 중에 하나라도 하면 안 돼요. 저 왜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한테 이제 500만 원이 남았어요. 진짜 숨 마신 거예요. 근데 리스를 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중고차 벤츠를 리스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안 잡아도 월 100만 원 나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순간 어떻게 되냐? 숨 마셨는데 400이요. 반 이하로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입차 리스와 명품 시계 오마카세를 왜 하게 되느냐? 뭐 때문에 하게 되냐면 이 하나 때문이에요. 그거 한 번인데. 무슨 말이냐면 수입차 리스, 수입차 나 많이 돌 것도 아니야. 딱 하나면 돼. 하나잖아, 하나. 명품 시계 나 그냥 오메가, 롤렉스 딱 하나면 돼. 이게 한 개라는 것 때문에 얘를 용인하기 시작합니다. 제 생각인가요? 제가 주변에 있는 직장인 분들, 친구들 다 물어봤거든요. 너 1000만 원 벌면 뭐 하고 싶어? 하면 항상 나오는 게 이거였어요. 나 벤츠 하나 리스하고 그 다음에 승효야 나 시계 하나 사면 난 욕심 하나도 없어. 근데 이거 자체가 이미 여러분이 1000만 원 번다고 했을 때 이 1000을 그냥 숫자 1000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진 돈은 500만 원 아래예요. 그러니까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걸 만약 여러분 이런 걸 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모으는 돈은 400, 300 이하로 떨어집니다. 돈을 왜 벌어요? 결국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었잖아요. 근데 경제적 자유라는 거는 내가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살면서 경제적으로 신경 쓸 게 없어야 경제적 자유예요. 자,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게 뭘까요? 일단 의식주가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서 1000만 원 벌면서 집이 없다 이러면 얼마나 나가서 얘기할 때도 경제적 자유라는 걸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서울에 지금 중위권의 집값이 최소 10억이에요. 1000만 원 벌어서요 300만 원 모아요. 1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억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30년 모아야 돼요.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결국 1000만 원은요 여러분이 이런 거 할 수 없고요. 경제적 자유라는 거에 도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큰 돈이지만 정말 보잘것없는 돈이기도 해요. 자, 제가 보잘것 없다고 했지만 정말 큰 돈이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은 그러면 이 1000만 원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난 경제적 자유를 어느 정도 누리면 되는가요? 했을 때 제가 말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1000만 원 벌었다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식당 갔을 때 조금 더 비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 딱 그 정도예요. 여러분이 느껴야 될 경제적 자유는 딱 그 정도예요. 오마카세가 아니라 명품 시계가 아니라 수입차 리스가 아니라 여러분은 식당에서 앞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경제적 자유는 그만큼밖에 못 느껴요. 그럼 여러분이 이 1,000만 원 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가진 1,000만 원은요, 하나의 티켓을 얻었다 생각하면 돼요. 자, 티켓.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게임하다 보면요, 마을 안에서 슬라임을 잡는 건 행복해요. 왜냐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슬라임 때리면은 돈 조금씩 주거든요. 근데 이 1,000만 원은 뭐냐? 드디어 마을을 벗어나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던전 앞에 온 거예요. 던전. 자, 던전은요, 힘든 곳이에요. 하지만 확실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던전 초입에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던전 초입에 왔는데 막 마을에 사던 것처럼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여긴 던전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1,000만 원 만들면 이제 뭐 해야 되냐? 여러분은 이런 소비가 아니라 제가 말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아까 말했던 그런 3대장 소비가 아니라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첫 번째, 자산을 만들던가요, 아니면 두 번째, 사업을 확장해야 돼요. 이 두 가지밖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산을 만든다. 이건 뭐냐면 내가 월 1,000만 원이 내 한계다. 그러니까 난 직장이면서 최대한의 노력을 했는데 1,000만 원이 한계고 난 직장을 나갈 생각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은 남은 아까 있었죠, 500만 원.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이거 가지고 자산을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다 여러분은 온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목표가 경제적 자유니까. 자, 두 번째 사업은 뭐냐? 여러분이 1,000만 원 벌었으면은 사업의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이미. 그랬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더 잘 구축을 합니다. 강의를 들어요. 강의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직원을 채용해요. 홈페이지 같은 플랫폼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으로 3,000만 원, 5,000만 원, 1억을 벌 수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할 건 이 딱 두 가지예요. 제 주변에 정말 1,000만 원 번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인스타그램, 유튜브에다가 멋진 시계, 차 이런 거 올리고 그렇게 있던 분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없어졌어요. 혹은 지금도 1,000만 원을 벌면서 똑같은 소비를 하기 때문에 아무 자산도 없고 사업도 못 켰어요. 자, 오늘 영상 정말 1,000만 원보다 덜 벌었던 분들, 이제 앞으로 1,000만 원을 향해 달려가는 분들은 분명 도움 되실 거고, 지금 1,000만 원을 벌고 있는 분들은 공감이 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어떤 일을 해야 될 때는 투두리스트라는 걸 적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냥 말이 투두리스트지 사실 이제 할 일을 다 적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캘린더를 쓰거든요.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에서 그날 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다 한 것들은 이제 하나씩 이렇게 막 지웁니다. 자, 이러는 투두리스트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 다 하실 거예요. 직장인분도 하시고 사업하는 분도 하시고, 심지어 학생인 분들도 기말고사, 중간고사 준비하면서 토플 준비하면서 다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공감하실 거예요. 이런 투두리스트 하면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장점은 딱 한 가지 있어요. 이렇게 지우면서 내가 오늘 열심히 살았다 라는 그런 쾌감을 얻는 거. 이게 진짜 가장 큰 장점이자 제가 생각했을 때 유일한 장점이에요. 그럼 이런 투두리스트는 장점만 있고 단점이 없을까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내가 미친다는 거예요. 월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일들을 지웠어요. 근데 자기는 자기가 알잖아요. 제가 ENTJ거든요. T의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할 일보다 항상 더 많은 일을 적어놔요.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에는 못한 일이 3개가 남은 거예요. 그 상태로 잡니다. 그럼 화요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화요일은 화요일대로 이미 해야 될 일들이 제 캘린더에 다 적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눈 뜨자마자 월요일 거를 막 쳐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거를 하다 보니까 한 2-3개밖에 못했는데 하루가 다 가버려요. 그렇게 수요일이 옵니다. 그럼 수요일은 어떨까요? 더 최악이에요. 이미 화요일에 잠들기 전부터 시작해서 눈 뜨자마자 핸드폰부터 켜요. 오늘 해야 될 걸 확인하기 때문이에요. 확인하면 뭐야, 화요일에 못한 게 이렇게 많네, 월요일에도 남은 게 있네, 이런 걸 하느라고 수요일에 해야 될 것들을 못합니다. 이렇게 쌓여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제가 해야 될, 정말 제 인생에서 값지다고 생각하는 그런 많은 것들을 다 못하게 되고 후순위로 밀려나요. 예를 들어 운동 같은 경우 못하죠. 끼니도 제대로 못 먹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친구들 연락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눈 뜨자마자 눈 감을 때까지 얘를 없애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저의 인생의 숙제처럼 남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교사를 할 때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어느 공간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어느 공간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여기는 내가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엄청나게 강하게 받은 거예요. 막 심장이 이렇게 쪼여오면서 식은땀이 막 나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진짜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황급히 뛰어나갔어요. 이게 뭐지 하면서. 나중에 찾으니까 그게 공황장애 초기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제 몸과 마음이 투두리스트를 해야겠다는 그런 압박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바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이거를 다 못 없애는 이유는 내가 진짜 부족하게 살았기 때문이다. 내가 진짜 게을러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한 건 뭘까요? 그놈의 그 그지 같은 미라클 모닝, 막 미라클 나잇, 그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일찍 일어나면 얘를 지울 수 있을 거야. 내가 더 늦게 자면은 얘네를 지울 수 있을 거야. 내가 정말로 이 일을 효율적으로 더 짜면은 다 지울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악순환이죠. 잠을 더 못 자요. 화요일에 더 많이 일을 하느라고 잠을 늦게 잡니다. 그럼 수요일에 더 일찍 일어나요. 그러면서 할 일은 늘어나고 할 일은 쌓이고,
내 몸은 피곤하고 정작 내 주변의 사람들은 못 챙기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발생한 게 제가 얼마 전까지의 인생이에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퇴사를 하고 사업을 하게 됐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지금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고 나름 조금씩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 나도 이렇게 바쁜데 저기 제 옆에 부자들은 진짜 죽겠구나, 이러다 죽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작 그분들을 보면 여행 가고 저녁 때 전화하면은 좋은 거 먹고 있고 낮에 전화하면 집에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현타가 왔어요. 이게 뭐지? 저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부자고 부유한데 나는 이렇게 숨막히게 사는데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여유롭지? 여기서 굉장한 현타가 왔어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인스타나 유튜브 조금만 내려도 뭐 하루 3시간 일하고 경제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루 4시간 일하고 나는 모든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진짜 다 놀고 있는 걸까요? 제가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 투두리스트 적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 압박을 받지 않고 하는 것더라고요. 이런 투두리스트 할 일을 적는 거 목적이 뭐예요? 결국 부자가 되고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싶기 때문이잖아요. 자, 그러려면은 결국 그런 부자들의 시간관리법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건 따라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여기서 평생 우리는 이렇게 투두리스트만 적으면서 저같이 공황장애도 느끼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저도 그래서 완전히 지금 변화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딱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거절하는 거예요. 제가 제 투두리스트를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스케줄이 제 스케줄이 아닌 걸 깨달았어요. 저의 자기 개발을 위한 것들, 저의 일도 있지만 이거랑 비슷하게 많은 것들이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 누군가에게 전화하기, 누군가를 만나기,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정작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한 거, 이런 리스트가 많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거절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분들을 도와주는 것도 너무 좋지만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에 이런 리스트를 다 뺐어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생의 행복은 거절에서 나온다. 실제로 제가 그 거절한 순간부터 저에게 정말 많은 그런 스트레스와 리스트가 사라졌고 그러면서 제 인생이 굉장히 최적화되는 걸 느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사실상 내가 열심히 뛰고 열심히 활동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안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탁과 권유, 요청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나 정말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는 거 한번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분류하고 거기서 내가 이거는 안 해도 된다, 이건 내가 아니어도 도와줄 수 있다, 이런 걸 한번 다 지워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리스트가 굉장히 간략화될 거예요. 2번째는 모은다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할 일을 아무것도 안 적고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할 일들은 분명히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자들을 보고 깨달았던 거는 이렇게 요일별로 할 일을 절대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는 순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요일에 월요일에는 월요일에 할 것을 못 끝내면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부담을 갖고 화요일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제 인생을 제가 사는 게 아니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실제로 할 일들은 월, 화, 수, 목, 금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따로 수첩 같은 걸 만들어서 여기다가만 적어놔요. 할 일들을. 월, 화, 수, 목, 금을 적지 않고 쭉 적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적힌 것들을 그날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월요일에 적혀 있으면 이 월요일에 적힌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걸 포기합니다. 운동도 안 가고요. 밥도 끼니를 거르고요. 때로는 친구들이랑 만나는 거 못 만나요. 때로는 소중한 사람과의 그런 시간을 다 파토를 냅니다. 하지만 이런 저장 공간에 있는 걸 꺼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게 돼요. 아침에 조금 더 본인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아침에 중요한 일을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조용한 가운데 오늘 해야 될 거 몇 개만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본인의 인생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진짜 엄청난 인생의 변화를 느꼈어요. 예전에는 일을 하느라고 사는 사람 같았다면 지금은 일은 똑같지만 내가 원하는 일만 오늘 요 정도만 하겠다고 가져오면 훨씬 더 스트레스가 줄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저장 공간에 쓴 일들은 분명히 이 안에 경중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거는 중요하지 않고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월화수목금에 다 적혀 있으면은 그게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처리하느라 급급하잖아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사실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 가운데서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일들만 먼저 꺼내서 그날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뒤로 넘길 수 있어요. 때로는 정말 여러분들이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 그런 일만 몰아서 할 수도 있어요. 여기 2명의 직장인이 있어요. A고요, B예요. 여러분 이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를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이거는 근무 시간이에요. A는 8시간을 근무하고요. B는 14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리고 출퇴근할 때는 기본적으로 서울인 경우도 강남에서 강북까지 1시간은 걸리죠. 그래서 2시간씩 잡았어요. 잠자는 시간, 물론 8시간보다 적게 잘 수도 있죠. 이 잠자는 시간에 저녁 시간까지 포함.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시간입니다. 퇴근 후의 시간이에요. 자, A는 8시간 근무하고 2시간 출퇴근하고 8시간을 자면서 자기 시간은 6시간이 있어요. B는요 14시간 근무하고요 출퇴근 2시간 하고 8시간 자고 자기 시간이 없어요. 자, 여러분 A랑 B 중에서 누가 더 행복한 삶을 살까요? 99% 거의 100%에 가까운 분은 A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B는 딱 봐도 노예 같잖아요. 이거 일만 하고 잠만 자고. 하지만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B가 더 행복할 겁니다. 정답은 B예요. 무조건 B예요. 자, 왜 그럴까요? 이 A는 99%의 일반적인 직장인들이고요. B는요, 뭐 직장인일 수도 있어요. 사업가일 수도 있어요. 근데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이 99%는 왜 불행할까요? 자, 직장에서 근무해요. 근데 내 마음에 일이 안 들어. 회사랑 나랑 맞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근무하면서 계속 생각해요. 나 막 자기 개발해야 되는데, 나 부업 사업 해야 되는데. 왜냐면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도 행복하게 벌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근무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기 시간을 어떻게든 가고 싶으니까 근무할 때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요즘 사람들 진짜 세상도 모르는 꼰대 같고, 나보다 어린 사람은 MZ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다 보니까 막 동료도 얼굴 보기도 싫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자,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와서 자기 시간에 그러면 자기 개발하느냐? 잘 못해요. 근무하면서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한 80%의 힘은 이미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제대로 못합니다.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자기 시간은 6시간 동안 못 채워요. 그래서 잠을 줄여. 잠을 5시간 자. 그리고 3시간 동안 더 자기의 그런 자기 개발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음날 이 5시간밖에 못 잤으니까 피로가 더 쌓였어요. 그 상태로 또 출근합니다. 악순환이죠. 더 피곤해. 더 MZ 같아. 더 꼰대 같아. 나 이렇게 해서 회사 못 다녀. 짜증나 죽겠어. 나 빨리 회사 나올 거야. 다시 자기 시간에. 더 피곤해. 더 잠 못 자. 반복입니다. 불행해요. 자, 그러면 B는 왜 행복할까요? 자, 인생은 똑같이 24시간이죠. 보면은 이 14시간이 어떻게 구성된 거냐? 8시간의 근무 시간과 6시간의 자기 시간이 다 간 거예요. 회사에서의 일과 내 일이 똑같은 상태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굳이 자기 시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회사에서 배우는 그 시간이 나의 시간과 똑같은 시간이고 날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시간이 됩니다. 그럼 사람이 미치죠. 왜냐하면 계속 내가 업그레이드 되는 걸 내가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출퇴근 시간 2시간 출퇴근하고 잠 푹 잘 수 있습니다. 왜냐? 난 또 회사 가면 내가 더 성장할 거거든요. 내가 더 발전할 거고.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이게 바로 1%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들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사실 나는 욜로처럼 살겠다. 나는 그냥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자고 적당히 먹다가 적당히 죽겠다, 이런 분은 여기에 해당되진 않아요. 제가 말하는 건 정말로 난 자기 개발할 거다. 나는 인생에서 정말 내 거 뭘 이루고 싶다. 난 돈을 벌고 싶다. 난 열심히 하고 싶다. 나는 정말 치열하게 살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여러분은 무조건 저 같은 타입입니다. 왜냐면 이런 영상을 여기까지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향을 내가 알아요. 여러분은 무조건 B처럼 해야 행복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근데 저도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A였어요. 여러분이랑 똑같았어요. 근무 시간에는 근무하면서 스트레스 받아요. 빨리 집에 가서 내 자기 개발하고 싶다. 집에 가서는 집에 가서 피곤해해요. 그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자. 왜냐면 또 하고 싶은 마음은 있거든요. 잠 줄여. 또 출근해. 그러면서 또 하루 한탄하고 근무해. 이런 것을 몇 년 동안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B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주위에 있는 정말 성공한 직장인들 많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해서 그런지 진짜 월 1000 번다, 1500 번다 이런 직장인 분들이 실제로 저한테 찾아와요. 교사도 있었고요, 공무원도 있었어요. DM도 보내고 메일도 보냅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B처럼 하면서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B처럼 할 수 있는지를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이직이 가능한 경우요. 자, 이직이 가능한 경우는 여러분이 무조건이요, 나와 회사가 맞는 곳을 향해서 떠나야 돼요. 내 목표가 회사에서 이룰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편집이면 편집, 기획이면 기획, 여러분이 하는 마케팅이면 마케팅, 이것을 알려주거나 거기서 실행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월 10만원, 20만원, 이거는 진짜 1도 안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도 실제 면접 볼 때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나중에 뭐 하고 싶으세요? 이걸 꼭 물어봐요. 웃기잖아요. 회사에 취업하러 왔는데 나중에 뭐 하고 싶냐니, 이게 약간 이상한 질문이잖아요. 하지만 전 꼭 물어봐요. 그랬을 때요, 대답으로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저는 마케팅 배운 다음에 나중에 광고 대행사 하고 싶어요. 이런 말은 뽑아야 될까요? 안 뽑아야 될까요? 대부분 뽑으면 안 되죠. 그쵸? 근데 전 뽑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마케터를 하고 싶어서 온 사람이 나중엔 자기 사업 하겠죠. 하지만 회사에서 핀마케팅이랑 같이 있을 땐 적어도 이렇게 일해요. 내 근무 시간은 마케팅 완전히 100% 배우려고 일하고요, 자기 시간도 마케팅 하느라 정말 자기 시간 다 씁니다. 그럼 회사로서도 능률이 올라가요. 그 사람도 엄청 성장하고요. 그 다음에 나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마케팅 배워서 광고 대행사 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뭐가 있었지? 저는 마케팅 배운 다음에 내 사업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 사업하는데 마케팅이 필요해서 왔다. 뽑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안 뽑아요. 예를 들어 저는 오프라인 세일즈를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안 뽑아요.
왜냐? 우리 회사는 오프라인 세일즈를 배울 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자, 저는 회사 입장에서 말했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입장에서 회사를 선택할 때 반드시 이 기준을 따라야 돼요. 이직이 가능하면요. 월 10만원 이상, 20만원 따라가지 마세요. 이건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왜냐면 이 월 10만원, 20만원이 물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그런 중요한 돈이긴 한데, 여러분이 10만원, 20만원에 1년을 태웠어요. 그럼 1년이면 뭐 한 100만원에서 한 300만원 더 벌겠죠? 근데 그러면서 흘러가 버린 여러분의 이 시간과 스트레스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은 그동안 자기 거 절대 못 한다니까요? 성장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보지 마시고요. 이직이 가능하면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회사로 반드시 가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보는 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이직이 불가능한데? 아, 좋아요. 이직이 안 되는 경우 사실 이게 더 많죠. 왜 이직이 안 될까요? 예를 들면 저같이 교사였거나 공무원이었거나 아니면 대기업이라 이직하기가 쉽지 않아. 우리 집안의 눈치도 봐야 되고 우리 와이프의 그런 걱정도 있고 못해요. 이직을 못할 때는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하면 B처럼 살 수 있을까요? 이때는 근무 시간을 줄여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승진해서 멀어져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그 고가 점수라고 하죠. 이제 나온 지 2년 돼서 단어도 기억이 안 나. 고가 점수 자발적으로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회사에서 왕따가 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승진 왜 해요? 회사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성공 왜 해요? 결국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는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 가정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자발적인 승진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왜냐? 나 같은 B타입이거든. 회사에서는 승진을 하고 싶지도 않아. 그러면서 꾸역꾸역 해요. 그럼 한 달에 얼마 벌까? 한 1년으로 볼게요. 보통 고가가 S, A, B, C로 나눠져 있죠. 교사는 B까지밖에 없었거든요. 보통 이게 한 2, 300 차이 났어요. 그럼 1년에 한 300이라 할게요. 많이 해서. 그러면 한 달이면 25만 원 차이요. 한 달에 25만 원. 하루면 축하드려요. 10,000원 더 벌었어요. 즉 여러분은 승진을 하면서 고가 점수를 따내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근무 시간을 늘려가면서 10,000원을 더 번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한 사업가, 행복한 직장인이 되려면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승진을 포기해야 돼요. 즉 근무 시간을 줄여야 돼요. 일부러 한적한 곳을 가야 돼요. 사람들과 말을 덜 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점수를 못 받는 곳으로 배치를 받아야 돼요. 혹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자, 이게 남 일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교사였어요. 이겨요 이거. 이직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계속 B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였어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여기다 넣어버렸어요. 자기 시간에다가. 그러니까 회사 근무 시간은 5시간이 되고 4시간이 되고 이렇게 되고 나머지 시간을 다 저의 시간을 썼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 말 할 수도 있어요. 저는 회사에서요, 대기업이라서요, 승진을 안 해도 되는데 회사에서 그래도 근무 시간에 내 거 할 수 없어요. 그럼 그냥 주무세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도 덜 받으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 그 시간만큼 자기 시간을 쓸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직을 하든 못하든 내 목표에 맞게 내 삶을 세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직을 하는 경우면 정말 물리적으로 14시간이라는 시간을 확보하게 되는 거고, 이직을 못하는 경우라면 자기 시간을 최대한 많이 써야 되니까 근무 시간을 줄여버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근무 시간을 줄여서 일하면 회사에서 잘리지 않을까요?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일단 교사나 공무원은 안 잘립니다. 안 잘리고요. 대기업 같은 건 잘린다. 잘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 6시간을 했어요. 그럼 실제로 이 2시간 동안 집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요, 사실 시간을 늘려서 하는 거지, 내가 진짜 오늘 할 일 제대로 해보겠다면요 4시간, 5시간이 다 끝나요. 그 나머지 시간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잘리면 어때요? 그런 말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말 안 할게요. 안 잘립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성공할 거예요. 이거는 저의 경험도 있지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직장인분들이 DM을 보내고 메일을 보내거든요. 만나다 보면 다 어떻게 준비했냐? 1번처럼 준비했거나 2번처럼 준비했어요. 저도 사실 여러분과 똑같은 직장인이자 직장인 출신이잖아요. 저는 사실 굉장히 괴롭고 힘든 시간이 길었어요. 제가 이번에 강남으로 사무실 이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들이 그 소식을 알고 찾아온 거예요. 제가 사실 친구가 거의 없거든요. 사업한 다음에는 친구들을 진짜 한두 명밖에 만들지 못했고, 그전에는 막 재수하고 군대 갔다 오고, 고등학교 때 친구도 거의 없고, 그래서 중학교 친구가 왔어요. 중학교 친구면 지금 거의 20년 친구거든요. 얼마나 좋고 반갑겠어요. 그래서 이제 왔습니다. 친구들이 3명이 왔는데, 이제 사무실에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친구 중에 한 명이 창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보통 창업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반대하고 싶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창업한 데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왜냐면 제가 사업하면서 돈을 버니까. 그래서 먼저 제가 창업을 했으니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창업하면 뭐 할 건데 물어보니까 요식업을 할 거래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요식업?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지? 근데 제 친구 중에 이제 안대장이라 해서 안교라고 완미 프랜차이즈 대표가 있어요. 아, 잘됐다. 차라리 내가 완미족발 대표한테 친구니까 얘기할 테니까 너 족발집 하는 거 어때? 라고 물어봤어요. 왜냐면 친구니까 아무래도 잘해줄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친구가 싫대요. 왜? 그러니까 자기는 떡볶이가 팔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좀 아쉬웠죠. 왜냐면 그래도 친구가 족발집 하고 저도 친구니까 소개해주면 되게 편하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첫 창업인데 그래도 뭐 본인이 떡볶이 팔고 싶다니까 취향 존중. 그래서 오케이 알았어. 떡볶이 어디 걸로 할 건데?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저한테 말한 게 자기는 프랜차이즈는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는 수수료를 내잖아 그러는 거예요. 이해는 했어요. 오케이, 그래, 프랜차이즈는 수수료, 뭐 가맹비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면 너 어디에 낼 거야? 근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 혹시 레시피는 어떤 식으로 만들 거야? 뭐 매운 거, 싱거운 거, 짠 거, 아니 엽기 떡볶이 같은 거? 근데 그것도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입지는 어디가 좋을 것 같아? 그것도 근데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친구니까, 소중한 친구잖아요. 아니 사무실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한 게, 야 그냥 처음에 그러지 말고 안전하게 가맹점부터 시작해. 네가 첫 창업이잖아. 너 요식업 해본 적도 없잖아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멋지게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승효야 나는 500다리를 벌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순간 1초 만에 말했습니다. 미친놈인가? 여러분이 제 친구를 보고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저 병신 아니야? 미친놈인가? 쟤는 진짜 사업의 사도 모르는 거 아니야? 자,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그리고 99%는 망합니다. 실패해버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어떤 점이 잘못됐을까요? 첫 번째로 저는 여기에 잘못된 더블 바인드라는 게 들어갔어요. 더블 바인드가 뭐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예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남편분들 계실 거예요. 아내분이 남편분한테 빨래 개는 거 시킬 때 보통 어떻게 시키나요? 여보 빨래 좀 개줘 그럽니다. 그럼 남편분들이 이제 TV 보다가 이따 갤게, 이 콜 안 할게, 이 말이죠. TV 보다가 조용히 들어가서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남편분들, 저는 빨래 갭니다. 이런 남편분들을 어떻게 하면 빨래를 시킬 수 있을까요? 그럴 때는 더블 바인드, 선택의 여지가 없게 하는 거예요. 여보 지금 빨래 개줄 수 있어? 아니면 10분 뒤에 개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은 10분 뒤까지 갤게 이렇게 하고 초조해하면서 빨래를 갭니다. 자, 이런 더블 바인드가 평소에는 행동을 시킬 때 굉장히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머릿속에서 결정할 때 제한된 정보로 선택을 제한하는 게 문제예요. 자, 무슨 말이냐, 아까 친구 같은 경우 볼게요. 수수료 딱 있네요. 이 친구가 결정할 때는 이 둘 중에 하나였어요. 첫 번째, 프랜차이즈는 수수료가 있어. 사실이죠. 팩트예요. 내가 하면 수수료가 없어. 둘 다 팩트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둘 중에 선택하라면 뭘 선택해야 돼요? 무조건 이거죠. 왜냐면 이 둘 말고는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창업하면 수수료가 없어.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성공과 관련한 어떠한 정보라도 있을까요? 뭐 입지는 없어요. 브랜딩 없어요. 레시피 없어요. 떡볶이 종류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아주 심플하죠? 안 됩니다. 그렇게 실패해요. 그리고 이런 실패가 반복되면은 이제 세상이 나를 억까한다 하면서 자신은 하는 것마다 안 되라는 거를 굉장히 각인을 하고 결국엔 포기해버려요.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아주 심플하게 드릴게요. 경험자로서 그냥 여러분이 제한된 정보로 제발 선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리스트를 많이 잡으세요. 자, 무슨 말이냐, 똑같이 친구의 예로 볼게요. 예를 들면 푸차는 로열티 수수료 들어가는 거 맞아요. 내가 하면 수수료 없는 거 맞아요. 이 두 가지 정보에 선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와 관련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나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세 번째로, 내가 하는 경우 입지를 자기가 정해야 되잖아요. 입지는 어디가 좋지? 떡볶이는 어떤 맛으로 만들어야 될까? 떡볶이 종류는, 떡볶이 가격은, 내 라이벌은, 내 브랜딩은, 이런 거를 쭉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선택하는 게 아니라 10가지, 20가지 속에서 선택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3개씩 합칠 수도 있고 5개씩 합칠 수도 있고 이걸 비교할 수가 있어요. 즉 성공을 향한 가능성이 훨씬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거는 하나의 생각에서 떠오른 것을 실행하기 전에 제한적인 정보에서 선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많은 정보를 나열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실제 신사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요. 하나의 정보에서 선택하려고 안 합니다. 절대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나열하고 합치고 나누면서 그 안에서 가장 좋은 의사결정을 하려고 노력해요. 솔직히 말해서 수수료가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기준은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오류라고 봐요. 여러분, 실수는요 그냥 다시 안 하면 되지만 오류는 고쳐야 돼요. 그리고 이건 오류입니다. 인식의 오류예요. 왜냐면 실제로 주변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4개씩 5개씩 하면서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분 너무 많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인생을 망친 선택을 한 걸까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성공했죠. 왜? 그 사람들에겐 수수료가 하나의 그냥 리스트 중에 하나였지, 여기서 쭉쭉쭉 나열했을 때 잠깐만, 프랜차이즈는 입지가 괜찮은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프랜차이즈에서 정형화된 저 맛이 난 중요해. 난 어차피 물량을 더 늘리면 되거든. 난 더 많이 팔면 되거든. 나는 다양한 업종을 하면서 경험을 쌓으면 되거든. 이런 다양한 분명히 리스트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성공했죠. 프랜차이즈가 중요하고 내가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을 제한적으로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 번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 친구의 멋있는 말이 있었죠. 승효야, 나는 월 500대리가 되고 싶지 않아.
이게 무슨 소린가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이 근데 똑같이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유튜브나 뭐 인스타 보면 정말 개나 소나 다 월 1000만원 번다고 하잖아요. 쉽게 벌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 1000만원이라는 이 숫자, 이 목표에 한 번에 가려고요. 내가 처음 시작하는 창업, 사업, 부업 이런 걸로. 자, 근데 전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중에 나 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없을 거예요. 그 말은 즉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불가능할까? 이 창업과 1000만원 사이에 계단이 없기 때문이요.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제식을 합니다. 제식은 여러 가지 군대에 정한 행동들인데요. 거기에 보면 걸어가는 게 있어요. 자, 걸어갈 때는요, 손과 다리가 다른 손과 다른 다리가 이렇게 가야 돼요. 자, 그런데 훈련소에서 보면요, 가끔씩 손과 다리가 같이 가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손과 다리에 대한 구분 동작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1000만원까지 가려면 가야 될 계단들이 있어요. 이거를 거쳐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분절화, 쪼개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전 광고 대행업이니까 광고 대행업으로 똑같이 1000만원 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1000만원이 이만큼이라면 쪼개야 돼요. 예를 들어 월급만큼 벌고 싶다 해서 뭐 200으로 했어요. 200만원. 그럼 이 200만원을 어떻게 벌지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체험단, 기자단, 브랜드 블로그 이런 상품들이 광고등이 있습니다. 체험단과 기자단은요, 보통 한 건당 30만원 정도 벌고요. 브랜드 블로그라는 건 한 건당 100만원 정도 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영어부터 시작해서 200만원 벌 때 체험단, 기자단이라는 걸 한 3, 4명한테 하고 브랜드 블로그를 한 명만 하면 한 4, 5명의 광고주, 클라이언트랑 계약하면 난 200만원을 벌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브랜드 블로그만 내가 2명의 광고주를 잡으면 200만원을 벌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나누는 거예요.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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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200만원 벌려고 하는 게 아닌데요. 당연히 아니죠. 여기서 200만원은 1000만원까지 가는 이 한 개의 계단이에요. 200만원 번 사람이 1000만원 가는 거랑요, 빵원인 사람이 1000만원 가는 거는 아예 그냥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나는 500다리가 되고 싶지 않아는 오류예요. 왜냐? 500만원을 번다면요, 500에서 1000만원 가는 건 훨씬 쉬워요. 500까지 이미 나는 어느 정도 시스템을 배웠고 분절화 시켰기 때문에 더 넘어가기 쉬운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실수는요, 다시 안 하면 되는데 오류는 고쳐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말한 이 2가지의 오류를 범합니다. 정보를 제안하고 그 가운데서 한 번에 선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정말 그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한번 맛보고 다시 도전하는 걸 어려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기 A랑 B라는 사람 2명이 있어요. 둘 다 목표는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것, 경제적 자유를 얻는 거예요. 둘 다 근데 이제 직장을 다녀요. 똑같이 월 200만원씩 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경제적 자유를 도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A는요, 똑같이 200만원을 벌어요. B랑 똑같이. 그런데 A는 이제 일을 하고 나서 쉬는 시간이라죠. 흔히 말하는 자유시간. 이때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그런 이제 보상 심리를 받고 싶어서 본인이 좋아하는 술, 게임 이런 것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쉬는 시간에.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자, 반면에 B는요, 똑같이 쉬는 시간에 자기 개발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를 보거나 뭐 독서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발전하고자 하는 그런 곳에 강의를 직접 들으러 가요. 자, 그러면 A랑 B가 그냥 쉬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 똑같이 200만원 벌었어요. 자,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B 딱 보기만 해도 막 답답해 보이잖아요. 그쵸? 뭔가 스트레스 엄청 받을 것 같고.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A이실 거예요. 내가 취미생활에 내가 돈 안 번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고 내가 좀 쉬는 건 어때? 하실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린 목표가 있잖아요. 여기 경제적 자유, 성공이 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A랑 B가 결국엔 어떻게 될까 한번 볼게요. A는요, 열심히 일하고 술과 게임 등을 굉장히 집중해서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여기에까지 와서 다시 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후퇴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술, 게임 등이 이렇게 돈을 써서 후퇴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행동을 하는 동안에 가만히 있던 사람보다 더 뒤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B는 어떻게 될까요? B는요, 이게 취미예요. 그냥 일하고 나서 정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유튜브도 보고 독서도 강의를 들어요. 그럼 실제로는요, B는요, 이만큼을 더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스타트 지점이 어떻게 됐죠?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기서 한 사이클 더 가볼게요. 200만원 또 벌어요. 자, A는요, 여기서 다시 벌어요. 그리고 다시 이만큼 쉬는 시간에 다시 돌아옵니다. B는 어떻게 될까요? 벌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쉽니다. 점점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해 볼게요. 백화점이나 뭐 큰 공항 같은 데 가보면 이제 통행할 수 있는 그 통행자용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자, 2사람이 걸었나 생각해 볼게요. 한 사람은요, 밖에서 걷고 있고요. 한 사람은요, 걷다가 에스컬레이터 탔다가 걷다가 에스컬레이터 탔다가 해봐요. 자, 둘이 걷는 건요, 노동 수입이요. 똑같이 걸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걷다가 에스컬레이터가 나오면 에스컬레이터에 탁 타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동으로 앞으로 가게 되죠. 그게 이 순간이에요. B예요. B가 에스컬레이터 탄 거예요. 그럼 A는 어떻게 된 걸까요? A는 걷다가 멈춰버리는 순간 B가 나가버리니까 이미 후퇴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계속 또 걸어야 돼요. 그게 A예요. 에스컬레이터를 타지 않은 인생.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온 간단한 결론이 있어요. 여러분은 성공으로 가장 빠르게 가려면 무조건 에스컬레이터 타야 되고, 이 에스컬레이터, 여러분을 편하게 인도하는 게 바로 여러분이 자유시간, 쉬는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거나 아니면 계속 걸어야 돼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유시간, 쉬는 시간을 되게 간과하세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아, 나 일 많이 했는데 내가 이 정도 누려야 되지 않겠어?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이건요, 100만 원 버는 분도 500만 원 버는 분도 1000만 원 버는 분도 다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근데 말씀을 드렸죠. 쉬는 시간과 자유시간에 여러분은 의도적으로 목표에 맞는 쉬는 시간과 자유시간을 찾아야 돼요. 그게 사실상 여러분의 인생을 더 편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중에 공항이나 그런 백화점 가서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딱 멈춰가지고 나 이거 안 탈래 하는 분 혹시 계신가요? 없을 거예요. 굳이 거기를 멈춰서 옆으로 쓱 빠져서 걸어가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게 똑같아요. 내가 이런 행동을 왜 안 해야 되지 했을 땐,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공부하는 게 싫어 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잠깐만, 내가 결국 뭐 하려고 했지? 내가 욜로로 살는 게 아니었잖아. 나는 성공하려고 했잖아. 그럼 여러분은 뭐가 필요하죠? 성공까지 가는데 필요한 지식들이 필요하죠. 이거를 여러분이 굳이 시간 내서 공부하신다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일할 때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의 자유시간을 세팅을 하면 돼요. 내가 블로그에 관심이 있어요. 제 유튜브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해외 구매 등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자유시간, 쉬는 시간에 한번 해외 구매 등에 대한 그런 유튜브를 보시거나 독서를 하시거나 강의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굉장히 작은 것 같아요. 남들 막 술 마시고 게임하는데, 그리고 남들 막 펑펑 노는데 난 약간 좀 한심해 보일 수 있어요. 혹은 내가 좀 찌질해 보일 수도 있어요. 남들이 너 왜 그렇게 사냐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지금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당장 두세 번만 걸어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죠. 여러분의 한 달 한 달이 나중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거예요. 이건 실제로 저도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일을 할 땐 일을 하고 이 쉬는 시간에는 의도적으로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사업,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해요. 근데 공부를 하면 스트레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에게 세팅한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냥 저희 집이나 사무실에서 유튜브를 틀어놓는 거예요. 관련된 분야 유튜브를 라디오처럼 들어요. 혹은 강의도 많이 결제하거든요. 저는 실제로 그런 강의도 라디오처럼 틀어요. 그러면서 좋은 내용 있으면은 그냥 기억하고, 좋지 않은 내용 있으면 흘려버려요. 때론 틀어놓고요, 잠을 자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정말 중요한 거는 목표랑 같은 방향으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그 최적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에스컬레이터 탄 것처럼 얼마나 편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난 가만히 있는데 앞으로 가고 있어요. 정말 이런 인생이 될 거라고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여러분 인스타나 유튜브 보면 하루에 3시간 일하고 1000만 원 벌기, 한 번 만들어 놓고 매달 300만 원 벌기, 이런 거 엄청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딱 한 번만 내 쉬는 시간을 세팅해 놓으면요, 이건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전체에 있어서 나는 계속된 엄청난 지식이 쌓이고, 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은 훨씬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초등교사를 8년 동안 했어요. 정확하게는 8년 5개월 동안 했어요. 직장인을 꽤 길게 했죠. 초등교사를 하면서 좋은 점도 많았지만 힘든 점도 많았어요. 이렇게 초등학교라는 직장을 오래 다니면서 무엇이 어려웠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학생 지도라고 하죠. 학생 지도가 어려웠다는 게 기억이 났어요. 예를 들어 저희 반 아이가 방학 때 문제 일으켜서 정말 법원까지 이렇게 간 적도 있었고, 반에서 이제 장난꾸러기들, 말썽꾸러기들, ADH들, 이런 분들이 정말 날 힘들어했던 그런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의 민원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정말 예민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불같은 성격을 가졌을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바로 만나는 게 이제 교사의 삶이었어요. 기억나는 건 저희 반에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학부모님이 사채업자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러더니 굉장히 공손하지만 굉장히 포스 있는 그런 마동석 같은 스타일로 저에게 이제 조언과 이제 회유를 하신 기억이 납니다. 교실에 저랑 그분 둘밖에 없었어요. 이제 오셔가지고 자기 아이 관련해서 이제 좋지 않은 얘기와 함께 조금 더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마동석스럽게 하셨어요.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딱 듣기만 해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정작 저를 힘들게 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정작 저를 정말 힘들게 했던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받았던 월급 180만 원. 저는 이 월급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8년 5개월을 다녔는데 실제로 월급이 거의 안 올랐어요. 매년 한 8만 원에서 9만 원 올랐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물가 상승 있잖아요. 아니 분명히 작년에 비해서 8만 원 올라서 188만 원인데 오이, 상추, 고기가 더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체감하는 건 항상 180이었어요. 제가 나올 때 250 받고 나왔거든요. 그때도 마음은 180만 원이었습니다.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 같은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아, 지금 월급으로는 너무 생활하기 힘들다, 퍽퍽하다, 괴롭다. 그런 분들이 이제 뭘 도전할까요? 부업을 하시죠. 왜냐면 처음부터 회사를 그만두겠다 하실 수 있는 용기 있는 분은 없거든요, 솔직히. 부업을 하세요. 뭐 하실까요? 뭐 애드포스트라고 해요. 블로그 글도 막 써서 돈도 받으시고, 요즘 워드프레스 많이 하죠. 워드프레스라는 것도 하고, 이런 거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고깃집에서 일하고요. 배달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 친구는 실제로 지금도 대리운전합니다. 쿠팡 파트너스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것들 부업을 해요. 여기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미 느끼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런 부업이요, 뭐 3개월에서 6개월 하면 이제 느낌이 와요. 아, 부업은 부업일 뿐이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열심히 대리운전해서 뭐 추가적으로 30만원, 50만원 번다고 해도 이게 내가 이 부업을 끝이는 순간 돈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일하고 밤에 대리운전하고, 낮에 일하고 밤에 대리운전하고, 이게 쌓이다 보면 이 부업이 말이 부업이지, 그냥 하루의 일을 8시간 하던 걸 14시간 한다, 그냥 근무의 연장,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저런 부업을 하면서 결국 느꼈던 거는, 부업은 부업일 뿐이다. 그러면 직장인도 결국은 자기 사업을 해야 된다. 이거를 진짜 뼈가 저리게 느꼈습니다. 직장인도 사업을 해야 된다. 그것도 몰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몰래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가족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서 뭐 치킨집을 하거나 족발집을 하거나 뭐 카페를 하거나 이런 가족이 있으면 여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나중에 퇴사하고 나서 할 그런 뭐 카페, 뭐 족발집, 치킨집,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직장인인 신분이지만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사업하는 분들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직장인일 때. 하지만 큰 단점이 있죠. 바로 가족이 하는 사업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치킨밖에 없어. 내 인생엔 족발이 내 마지막 사업이야. 난 카페 하기 싫었는데 카페 해야 돼요. 왜냐면 가족이 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요, 주말에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에도 오픈한 곳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고깃집, 주로 요식업은 주말이 피크잖아요. 요식업, 이런 곳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마찬가지의 단점이 있어요. 업종이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거예요. 아니, 나는 내 주변에 사업하는 가족들도 없고, 나는 주말에 이런 업종들도 하기가 싫어. 근데 난 사업을 경험해야 돼. 왜냐면 사업을 경험해야지 앞으로 나와서 사업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몰래 해야 되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게 마케터가 되라는 거예요. 마케터는요, 다른 이런 업체들을 다 홍보해주는 사람이에요. 체험단, 기자단 같은 그런 상품들로 이런 곳을 홍보해줘요. 자, 그럼 홍보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돈도 벌죠. 한 건당 뭐 30만원. 이 돈이 목표가 아니라요. 마케터를 된 이유는 이 엄청난 간접 경험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마케터를 한 순간부터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예를 들어서 고깃집을 해요. 내가 고깃집을 굳이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고깃집은 어떤 식으로 마케팅하면 좋은지, 고깃집은 마진이 얼마나 되는지, 고깃집은 회전율이 어떤지를요,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돼요. 왜냐면 이 고깃집 대표님이랑 계속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마케팅을 해줘야 되니까. 막 물어본단 말이에요. 회전율이 어떻게 돼요? 한 사람 오면 얼마나 먹어요? 어떤 고기가 잘 나가요? 어떤 손님이 많이 와요? 이런 걸 티키타카 하면서 엄청난 정보가 쌓여요. 고깃집은 이렇게 하는구나. 사업을 하지 않았지만 사업을 배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 다니면서 마케터를 오래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미 나는 몇 개, 몇십 개 업종을 머릿속에 다 새겨야 돼서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 내가 나와서 무슨 일을 할지가 굉장히 명쾌해져요. 아, 난 나와서 절대로 치킨집을 하면 안 되겠다. 족발집 안 맞아. 나 나와서 이런 거 하면 딱 좋겠다. 나는 고깃집이 잘 어울려. 이거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결국에는 부업 말고 사업해야 돼요. 부업했을 땐 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가족 중에 사업하는 분 있으세요?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말마다 나가서 고깃집과 요식업에서 일할 거예요?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업종 정하고 싶지 않아. 내 가족 중에 사업하는 사람 없어. 제 유튜브 보시고 마케터로서 정말 제대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